이수환 전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네. 전에 한화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그룹도 요즘 시끌시끌해요. SK온 이게 뭐 어디서부터 짚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게 한 3년 정도 됐죠 지금? 예, 참 3년 4년 정도의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뭐 네. 제가 이미 나온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SK온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네. 또 SK그룹이 바라보는 어떤 시점이 어떠냐. 일단 SK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사업은요, 일종의 필요 충분 조건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수년 전부터 부르짖었던 게 있습니다. 딥 챌린지,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사업을 바꿔야 된다. 왜? 유공의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 SK의 본질적인 부분은 네. 카본 산업이니까 네. 이 카본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넷제로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 배터리 쪽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배터리 쪽이 계속해서 순환 경제의 어떤 중요 축으로서 SK 그룹 전체의 어떤 카본 그 탄소 배출량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해왔거든요. 네. 물론 SK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뭐 탄소 포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넷제로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터리만큼 친환경 이미지가 있고 또 실제로 친환경에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배터리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배터리 쪽이 불과 LG 엔솔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SK온이 상장하겠다고 밝힌 게 2021년이었는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SK그룹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SK이노베이션 뭐 파이낸셜 스토리 뭐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2021년에. 최 회장이 주재를 하는 행사죠. 그때는 이제 김준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앞으로 뭐 SK의 배터리 사업이 뭐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밝혔는데 네. 참 이제 부질없는 얘기가 되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때쯤이면 2024년이면 이미 흑자를 달성하고 뭐 에비타로도 뭐 흑자 전환하고 뭐 열심히 잘 나아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상황 지금 그 전략을 작년에 뭐 SK 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이제 전문 경영인 부회장 체제로 맞춰놨던 것들을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예,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SK 그룹의 배터리 사업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 맥킨지입니다. 맥킨지예요. 맥킨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두어 달 전에 들었는데 네. 맥킨지 하면 또 약간 찝찝한 구석이 있죠.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망쳤다. 당시에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2009년인가요? 그때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폰으로 가냐 아니면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로 가냐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섰죠. 그때 이제 삼성도 선택을 잘못했죠. 많이 잊혀지고 있는 티어 옴니아라는 것 때문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삼성의 흑역사죠. 근데 LG는 그 윈도폰을 선택하는 바람에 안드로이드 전환이 늦어졌고 맞아요. 결국에는 눈물을 머금고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컨설팅을 해준 기업 맥킨지.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맥킨지 출신이 직접 와서 그쵸. 그때 뭐 남영구 회장 때 시절에 뭐 회의도 영어로 하시고 그때 뭐 흑역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LX로 가 있는 구본준 BJ가 와서 결국 이제 오노 일가가 와서 이제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래서 10년 동안 LG 그룹이 맥킨지를 안 쓰죠. 지금은 씁니다만 그 맥킨지가 또 등장했을 때 약간 이제 주마등이나 뭐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히스토리가 겹쳐가면서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 쓰는 컨설팅 기업이 있습니다. 독일의 P3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P3.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전략 방향은 맥킨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에 대한 컨설팅은 독일 P3. 이 회사가 서로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지금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어디 보도 나왔던데. 여러 가지로 이제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네. 그 여기서 나온 기업이 이제 SK N무브인데 N무브. N무브는 잘 모르시겠지만 하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엔진오일은 지크 엔진오일 하는 구 SK 루브리컨츠죠. 네. 요 회사가 사실은 지금 지분 일부를 이미 팔았고 기존에 이제 상장하려다가 이제 상장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합병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중에는 이미 상장해 있는 분리마크하는 SK 아이테크놀로지. 네. 사실은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두 가지 사업축이 있었어요. 하나는 배터리 분리막이었고 네. 다른 하나는 플렉시블 커버 윈도우. 그러니까 우리가 폴더블 폰이나 이럴 때 이제 접히는 유리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거의 지금 유명무실한 상황이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분리망만 하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영위한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썩 지금 시장에서의 평가도 그렇고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해놓은 사업들을 배터리라는 어떤 축을 중심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 또 SK 엔무브 이런 걸로 뭉치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검토되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상반기 내에 여러 가지 전략 방향이 좀 뚜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K 이노 자회사로 돼 있죠, SK온이. 네. 그걸 떼내서 엔무브 혹은 아이테크놀로지하고 합병 혹은 뭐 아이테크놀로지를 완전 매각을 하든 아니면 지금 SKC의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뭐 과거에 이제 필름했던 사업을 다 팔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나머지 SK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형제들이 다 이제 SK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최태원 회장의 이제 사업을 하는 SK 그룹과는 좀 이제 거리가 이제 많이 좀 멀어지는 현지분 상황. 부가적이니까. 네,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SK온의 상황이 썩 좋지 않았고 이제 올해 어떻게든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있던 주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늦어도 2028년 상장이라든지 자꾸 상장은 늦어지지. 2021년에 말입니다. 이 김준 부회장이요. SK온이 그때 배터리 굉장히 잘 나갈 때였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얘기까지 나왔어요. 나스닥 상장까지 얘기 나왔는데 직상장까지. 그립네요. 그때 좋았던 분위기 다 어디 갔는지.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그때 상장 예상 시점을 언제로 봤었죠? 2020. 그때 그때 상장 시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곧 LG 상장한다 뭐 그랬어요. 뭐 2025년 늦어도 뭐 이런 전후로 뭐 이런 얘기 나왔다가 이제 프리 IPO가 굉장히 좀 더뎌졌고 맞아요. 어려워졌고 네. 자금 조달이 점점점 어려워졌고 네. 결국 앞에 전망 산업의 전기차 업황까지 지금 살짝 이제 플랫해지면서 과연 SK온이 자생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이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구체화가 좀 되기 시작한 것들은 그래도 전체 SK그룹의 중심을 잡고 있는 에너지 사업, 특히 카본 산업에 있어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이제까지 쏟아부었던 돈, 아직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들이거든요. 이 투자 자금의 조달, 그래서 뭐 SK가 뭐 남미에 있던 자원, 광고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자금 조달도 외부에서 수출 받고 현대차에서도 받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돈이 부족해요. 얼마 정도 지금 특징이 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외부 투자를 받은 게 지금 20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누적으로요? 예, 누적으로. 근데 올해만 더 추가로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더 조달을 해야 되고 지금 뭐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게 SK그룹이 SK 하닉스를 인수한 다음에는 좀 이제 이해를 하지만 대규모 장치 사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년 캐패스 집행 비용이 최소 30조 원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수십조 원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 재원 조달에 있어서 분위기가 좋았다면 빨리빨리 조달을 해서 빨리빨리 투자를 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SK온의 이 사업은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강해지는 지금 시점에 왔거든요. 과연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좀 재미있게 좀 살펴보고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가 진짜 오랜만에 경영상의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이닉스가 살아나서 그렇지. 네, 하이닉스가 살아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어서 전체 그룹의 현금 흐름이나 융통성을 좀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뭐 그쪽도 코가 석자라. 앞서 얘기한 한화. 네. 한화는 나름 긍정적인 사업 재평 고민이고 네. SK는 약간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업 재평 고민이고 여러 가지 두 그룹이 주요 그룹 중에는 가장 바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잘 넘겨서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들이거든요. 맞아요. 특히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 뭐 물류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이 뭐 인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산업이 어떻게 재편되고 어떤 새로운 혁신 같은 게 요즘 뭐 생성형 AI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찌 됐든 이런 위기를 잘 넘겨서 대한민국이 제조업으로 먹고 사니까 제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나긴 97분 했네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긴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